폭력 자체를 어떻게 보는가의 관점이지 폭력은 정당화가 되는 겁니다. 폭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면 폭력이 일어나게 돼 갖고 있는 게 인간이라서 폭력은 어떤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폭력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. 5대까지 폭력을 칠 거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. 그래서 폭력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쁜 쪽으로 우리가 가져가는 게 기본이에요. 나쁜 쪽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 같으면 나올 수 없게 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. 그럼 폭력의 정당성을 어디로 가져가느냐? 3대 7의 법칙으로 가져가면 돼요. 30% 내외에 있을 때는 정당하게 볼 수 있는 명분이 70%가 되고 30%의 폭력이 있었다면 이건 정당화가 되는데 명분보다 또 이게 반대로 갔다면 그러면 이거는 정당화 안 되는 거죠. 명분이 70%고 30%에 붙어 있다면 이건 폭력으로 안 들어갑니다. 근데 폭력이 70%가 되고 명분이 30%밖에 안 되면 이건 폭력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단어를 써버리 갖고 이게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되면은 폭력은 안 되죠. 근데 폭력을 어디까지 가져갈 거냐? 이거는 명분의 70%에 붙어 있는 거라면 이건 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. 근데 이런 것들도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죠, 앞으로.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을 훈계를 해요. 훈계를 하는데 훈계 도수가 높을 때 채찍이 들어가는데 이걸 폭력이라고 볼 거냐? 이건 폭력 아니거든요. 그래서 사랑의 매라는 소리도 들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슴이 아프면서도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폭력이 안 됩니다.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는 폭력이 안 되는데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폭력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사회로 나오면 내를 위해서 지금 저 사람을 어떻게 했을 때 폭력이 돼요. 그럼 저 사람을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는 폭력이 안 되는 거예요. 그거는 절대 심하게 될 수 없거든요. 이렇게 해서 폭력이라는 기준을 어디로 지금 정리를 하느냐. 이거는 지금 오늘날 우리 인본 시대에는 잡아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뭔가 무엇이 폭력이냐라는 거 이걸 잡아야 되는 거죠. 그렇다면 저희들이 보통 법정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폭력을 가지고 이게 정당방위냐 아니냐를 가지고 많이 따지거든요. 그러면 정당방위의 어떤 그걸 인정하는 단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선생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게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. 3대 7의 법칙으로 해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어서 방어하고 있는 것이 이거는 폭력이 아니거든요. 방어도 폭력이냐 이거는 아니거든요. 근데 지금 방어가 아닌 저 사람이 만약에 도둑질하러 들어왔더라도 저 사람이 미워서 내가 방어가 아니고 저 사람한테 지금 내가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것도 폭력이 돼요.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 게 질량이 있는 건데 저 사람을 그냥 제어할 수 있고 말로도 할 수 있고 어느 걸 노력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여기서 폭력부터 했다면 이거는 폭력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거죠.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돼 갖고 할 수 없이 내가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는 제어지 폭력이 아니거든요. 요런 것들 잡아가는 게 중요하죠, 지금. 정당방위라는 것은 최선을 다른 거로 했을 때 해보고 요렇게 하면 정당방위가 되는데 쳐들어오면 무조건 내가 죽일 거야. 이렇게 되면 이건 정당방위가 아니죠. 네 법을 만들어 갖고 네한테 한 거지 저 사람한테 경고를 글자 몇 마디 써놨다 우리는 그게 경고가 안 되는 거죠. 이런 것들 그렇게 뭔가 침입을 해 들어왔다. 침입을 해 들어왔으니까 내가 그냥 제어를 해버려서 저 사람을 상해를 입히고 안 그러면 살인이 됐다. 그러면 살인죄예요. 얼마큼 노력했느냐가 문제죠.
추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. 예. 그 폭력에 대한 정의부터 사실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. 지금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폭력이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. 예를 들어 언어도 폭력이고 또 이렇게 시선으로 이렇게 사람을 깔보는 시선도 어떻게 보면 또 폭력이 될 수 있는데 이 폭력의 본주를 우리가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고요. 또 하나는 그 폭력이 우리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많이 문제됐던 어떤 동물 학대도 폭력의 범주로 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풀어주십시오. 폭력을 행했다라고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사람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인간 폭력을 폭력으로 보는 거지. 그래서 동물 폭력 안 쓰잖아요. 동물은 학대예요. 동물은 원래 싸움에서 사는 게 동물이에요. 인간하고 동물은 왜 학대가 되냐 이거지, 학대가. 인간은 최고 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약한 거를 학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인간이라는 것은 동물 중에서도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동물을 어떻게 했을 때 학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런 것들이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내가 윗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말을 이렇게 공격을 뭐 이렇게 심하게 하잖아요. 아래 사람한테. 이렇게 되면 이거는 폭력이 아니고 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. 갑질. 응? 요새 많이 쓰죠. 갑질, 얼질. 갑질, 얼질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죠. 똑같은 사람이 똑같다는 걸 뭐를 의미하느냐? 다 지식인입니다. 지식인이라는 건 똑같은데 이 사람이 높은 자리를 갖다 놓은 거죠. 지금 요새 일어나는 일이에요, 이게. 값의 질량은 똑같거든요. 근데 이 사람한테 지금 이 사람이 썩낸단 말이죠. 썩내면 갑질이에요. 높은 사람은 아래 사람한테 썩내기 안 되게 하여 있거든요. 이게 갑질이거든요. 이것이 행동폭력, 언어폭력, 뭐든지 다 이렇게 붙여버린 거죠. 근데 아래 사람이 위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? 이거는 얼질이죠, 얼질. 그 갑이라고 해놓은 거예요. 위에는 갑이 맞잖아요, 지금. 근데 갑자리와 얼자리가 있는데 지금은 갑질도 있고 얼질도 있거든요. 근데 얼질은 잘 못하는 것이 보는 앞에 못하고 뒤에서 한단 말이죠. 뒤에서. 왜? 앞에서 하면은 요 자리가 또 갑질을 해볼 거니까. 네? 얼이 달라들었다고 나중에 인사에 문제가 있다든지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서류 하나 금고 뿌리면 되니까 이런 불이익을 당할까봐 못하는 거 이것이 눌러놓은 거거든요. 위의 자리라는 것이 눌러놨다라는 얘기죠. 그게 자리가 위에를 주니까 이게 위에라는 힘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니까 이것이 갑질이 되고 얼질은 함부로 못하는 거죠. 손해가 오니까. 갑은 지금 손해가 안 오거든요. 이렇게 해도. 이게 어느 정도 갑질이 심하지 않으면 손해가 안 오거든요. 이게 쌓여갖고 심해지면 여기에 또 손해가 오죠. 그 자리를 나와야 되니까. 밑에 사람들이 뭉쳐갖고 데모해버리면 이거 내려와야 되거든요. 이러면 이제 손해보죠. 이 갑질의 질량이 어느 만큼은 용서되지만 어느 만큼 위로 올라가면 이거는 처단당한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답을 우리가 찾으면 왜 윗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느냐 윗자리에 있는 사람을 너는 지식인이잖냐 이거죠. 그럼 나는 그러면 지식인이 아니라서 욕하는가? 요 지식인보다 이게 질량이 높아야 위에 가거든요. 근데 지금 인류 사회에는 전부 다 지식인이에요. 지식인이 윗자리 갔을 때는 갑질 안 할 수가 없어요. 또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것도 지식인인데 더 올라가 버렸거든. 갑질 더 해요. 이 사회가 인류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. 이건 답은 찾아야 되는 거예요. 지금은 지식인이지 윗사람이 없는데 이 조직은 커지다 보니까 혼자 있는데 윗사람이 있나요? 없어요. 조직을 만드는 사회라는 거죠. 인류가 조직을 만드는 사회로 접어들었던 게 2차 대전 이후로 완전히 조직 사회가 됐습니다. 조직 사회가 됐다라는 것은 질량이 크기 때문에 큰 활동을 하려고 조직을 만드는 것인데
이 조직 사회에서 지식인들이 전부 다 이제 나오는 거죠. 나오니까 조직에서 전부 다 지식인들을 다 골라갖고 여기다 모아놨는데 여기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조직이 더 커지면 윗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. 그런데 윗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? 교육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. 지식 말고 교육. 교육을 받은 사람이 윗사람이 되는 거고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윗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지식인끼리는 뭐를 하느냐? 위아래가 아니고 동급이기 때문에 나누어야 됩니다. 동급은 나누는 거예요. 지금 이 사회가 지식인이 분명히 맞다면 이건 나누어야 되지 지시는 안 되죠. 근데 지시하는 자리를 놔두니까 지시를 하니까 불만이 있는 거죠. 아래서. 이래서 지금 지시형 때문에 나중에 만연해지니까 노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. 현 사회에 일어나는 이 근본적인 이것이 이게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걸 못 풀면 앞으로 미래는 이것 때문에 세상이 전부 다 혼동시대가 오거든요. 그렇죠? 지금은 전부 다 선진국이라고 하든지 후진국에도 윗선에 올라가면 전부 다 지식인입니다. 지식인들이 나누면서 풀어야 될 때 윗자리에서 갑질을 하게 되면 이거는 싸움이 시작되는 원초적인 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정부하고 국민하고 데모하고 싸우는 게 지식인 대 지식인이 싸우는 거예요. 높은 자리에 있으면 싸움이 안 일어나야 돼. 왜? 높은 자리는 실력이 있어야 가는 거고 실력이 있으면 밑에를 위해서 살아서 그게 실력이에요. 윗사람의 실력은 아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잘 사는 실력이란 말이죠. 그러면 아래 사람이 존중해요. 이것이 정확한 사회거든요. 존중을 안 하고 얕보면 어떻게 되냐? 갑질하기 때문에 얕보는 거예요. 우리하고 항상 의논을 하면서 가면은 얕보지 않는데 어차피 윗자리는 있어야 되고 지식인으로서 그런 게 없다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인성이라고 조금 내가 뭐 갖추려고 노력한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면서 이끌고 가니까 얕보지 않죠. 그 자리에 당신이 있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. 이것이 평등사회거든요, 지금 이게. 그러게 지금 지식인들밖에 없는 거죠. 인류 지구촌에는 최고 높은 사람이 전부 다 지식인들이고 일반인들도 기본적으로 갖춘 사람, 고등교육 받은 사람 다 지식인이에요. 근데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 있고 뭐를 많이 쓰고 어떤 사람은 조금 쓰면서 거 있으라 그러고 이러니까 불만이 만들어지는 사회. 이제 불만이 아주 많은 시대를 지금 겪는 거죠. 그래서 데모가 많이 일어난다든지 무슨 뭐 달라든다든지 서로가 막 이 법정 투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지식인들 싸움이란 말이죠.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최고의 이것이 만연해 갖고 있는 나라예요. 여기서 이걸 안 잡으면 안 되는 거죠. 이렇게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윗사람이 될 수 없다. 요거는 딱 답으로 가져가야 돼요. 그럼 교육이 뭐냐? 이러고 달라들면 이제 요걸 꺼내주는 거죠. 교육은 진리로 받는 거고 진리가 없으면 교육이 안 돼요. 그럼 교육을 누가 받냐?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교육받는 거예요. 지식과 진리는 아주 질량이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찾는 거예요. 언젠가부터 윗사람이 되려고 진리를 찾았는데 진리가 없는 거예요. 더 나은 지식은 그 당시에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모든 나은 지식은 다 같이 공유하는 시대라 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노력하면 다 지식은 갖출 수 있는 시대고 근데 진리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윗사람이 될 수 없고 실력이 월등한 사람이 나올 수 없고 요렇게 해서 질서가 안 잡히는 거죠. 그러면 진리로 교육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하고
지식을 갖춘 사람은 어떤 형태로 있느냐, 요걸 지금 좀 따져야 되는데, 지식을 갖춘 사람은 그 자리에 지식을 다 갖추고 나면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내가 기다려요. 더 이상 못 올라가죠. 못 올라가는데, 지식사회가 어떤 수준이냐 하면, 1단계를 지나서 2단계를 가서 지식사회가 돼요. 2차 대전 안에는 지식사회가 아니에요.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, 그래서 몇 분들이 지식을 갖췄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따르면 됐어요. 지식인이 몇 명 없었다라는 거죠. 분류 중에서. 그러니까 이분들이 앞장을 섰던 거예요. 그래서 질서가 잡히기 시작을 했던 거죠. 근데 언제 보니까 지식인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. 더 많이 나오니까 지식인들끼리 싸운 게 2차 대전이거든요.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. 다 같이 지식을 갖추는 시대가 열린 거죠. 근데 이 지식을 만연하고 지금 70%가 되니까 30%에서 2차 대전이 일어나서요. 그럼 70%에서 지금 지식사회가 됐단 말이죠. 이게 언제냐. 2012년 12월 21일. 요때까지가 지식을 갖추는 시대. 끝. 요래 되는 거예요.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지식이 나오냐? 안 나와요. 깊이 있는 거 찾아갖고 우리가 나눌 뿐이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.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돼? 이게 이제 70%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70%. 세상에 필요한 건 다 일어났다 이거죠.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지도자가 필요한데 지식인들이 자꾸 지도자 하겠다고 하는 거죠. 나도 지식인인데.